네, 안녕하세요. 그날 솔루션 이진 변호사입니다. 황경동 변호사입니다. 이성과 공감이 균형성 있게 발전된 변호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 사건처럼 몰입을 해가지고 감정적인 부분만 넣어서 그런 부분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재판부는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여도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데 감정에만 몰입하는 것도 좋지 않고 반대로 공감을 받지 않으면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또 더 힘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겸비한 변호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형 로펌에 요구하는 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전문성, 두 번째가 인맥입니다. 전문성은 사실 그런 세기의 이혼 사건이 아닌 이상 그 일을 담당하는 한두 명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일을 노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다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변호사다 이거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진 않아요. 상대방의 규칙 사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재산이 뭔지 빠르게 파악하고 몇 대 몇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거, 그게 더 능력이라고 보고요. 그 인맥은 사실 제가 보기엔 마치 이 변호사가 어떤 가정법원의 출신이다 라고 한다면 그 변호사의 말이 재판부에 먹히지 않을까?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좀 영업이 좀 활용이 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이 맞는 말인지. 실제로 그 말이 맞다면 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어떤 영역에서든. 결국은 파트너급 이상들이 어느 정도로 그 사건에 관여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어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 펌에서 팀을 꾸려준다고 해서 이제 다른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그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고요. 저희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이혼 사건만 뿐만 아니라 이혼에 파생되는 뭐 각종 민사, 형사 등등 엄청나게 한 의뢰인이 7, 8개의 사건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혼자서 다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가 진두지휘를 하고 사령탑을 꾸리는 거죠. 그 뒤에 다른 파트너 아니면 다른 어소들이 붙어서 분야를 맡는 거예요. 저희 펌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그 사령탑을 맡는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모든 지휘를 한다는 거. 마치 분권화 해가지고 형사사건은 특정 파트너에게 맡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이혼이라는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모든 파생 사건들의 결과는 이혼에 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요, 그 이혼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특색도 좀 알게 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인에서 들어왔다. 그럼 많이 하는 법인이고 열심히 하는 법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판결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출하는 재산분할 명세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뢰감이 있는 법인이나 변호사가 조금 특정이 되어 있고요. 뭐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계속 존재했던 말이에요. 뭐 판사님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변호사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조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사람들의 뒷면목을 많이 보거든요. 5분 얘기해보면 딱 느낌 나옵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내리는구나 라는 건데,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소위 말하는 뭐 트럼프식 그런 강공만 취한다, 뭐 상대방이 양보하는 것만 바란다, 아니면 이제 뭐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혼에 있어서는 사건 경험은 무조건 많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리가 아니라 결국은 경험에서 오는 그런 감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담을 하실 때 너무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는 변호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으세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를 제안을 하는지, 제시를 잘 하는지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겁니다. 싸면 돈 낼 때는 좋지만 생각보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비싼 게 좋으냐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싼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나치게 싼 것도 무섭지만 지나치게 비싼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면 절박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많이 휘둘려요. 이빨린 소리를 한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좋은 결과를 주고 좋은 결과를 못 주더라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제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한탄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변호사랑 연락이 안 돼, 물어도 몰라, 맨날 직업만 바꿔줘, 변호사는 연락하려면 뭐 한 3일 걸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좀 안타깝죠.
네, 저희는 뭐 아시죠?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변호사가 이런 이혼 사건이나 절차에 익숙한지 여부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안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